그 무게가 정확하게 바이셉스에 전달이 안 되면 그렇게 큰 효율성 있는 운동이 못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네, 전 데이브의 아버지 최용욱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 뭐냐면요, 바로 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취해야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팔 운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 나오셨던 우리 최용욱 선생님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 팔 운동은 제가 한 50년 전에 배운 그 팔 운동하고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 그대로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베이직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팔 운동을 기본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팔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세가 틀어진다든가 또 내지는 효율이 없다든가 또는 재미를 붙이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테크닉에 대해서 과시성 같은 거 또 보여주기 같은 건 많지만 이 팔 운동을 어떻게 잡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작 설명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덤벨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덤벨은 사실 두 개가 아니라 원 핸드 덤벨 컬 하나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 기본입니다. 하나만 가지고요. 이 덤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투 핸드 덤벨 컬을 한다든가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손씩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젓갈질을 할 때 젓갈질을 하는 거를 젓갈 하는 걸 배우듯이 어떤 그립으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젓가락을 어떤 그립으로 잡는 것처럼. 덤벨도 이 잡는 위치에 따라서 이 무게가 전달되는 부위도 틀리게 되고 또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손목에 무리도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은 그대로 말아쥐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위에다 놓고 이런 정건, 주먹을 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손끝으로 잡는다든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palm 그립을 말아준다든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손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손 자세가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엄지에 힘이 너무 많이 간다든가 또 새끼손가락에 많이 간다든가 이렇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리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고 똑바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엎었을 때 손이 이 무게가 그대로 일직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제끼지 말고 우그리지 말고 앞으로 당기지 말고 살짝 손등이 살짝 올라오면 살짝 올라오면 이 무게는 가운데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손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똑바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걸 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덤벨의 그 남자의 나 여자나 이 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덤벨의 기초는 그립입니다. 그립이요. 그립이 참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설명 한 가지. 그리고 몸통의 자세입니다. 몸통의 자세. 몸통의 자세를 자, 잡아보세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자세는 자, 보여주시면은 제가 따라해볼게요. 자세를 똑바로 잡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덤벨을 들었을 때 이 자세가 이렇게 틀어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한쪽으로 중심이 쏠리면 안 된다. 또 어깨가 이렇게 온다든가 올린다든가 올리지 말고 내리고 또 쏠리지 말고 똑바로 하고 가슴을 펴고 그대로 리드미컬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몸의 중심 자세를 딱 정 가운데로 둔다. 그죠? 그리고 어깨 위치도 똑바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등을 조여서 가슴을 펴준다. 그렇죠. 그렇게 딱 세 가지를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이 덤벨을 잘 자세를 하게 되면 자세도 예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도 발달이 되고 목적이 왜냐면 이 팔로 인해서 내가 지탱하고 있는 긴장근이라든가 협응근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세가 그 운동을 인해 가지고 협동근이나 조력근이나 여러 가지 그 기랑근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망가지고 나빠지게 되고 팔만 발전이 돼서는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고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 있을 때 자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뭘까요? 그때 세 번째는 왜냐면 이제 이 운동인데 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팔 뒤꿈치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팔 뒤꿈치가 네. 고정이 돼 있어야 네. 된다. 네.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네.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자, 정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을 펴고 네. 몸의 좌우의 중심을, 중심은 똑같게 하고 어깨 돌려놓고 다리를 벌린 다음에 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데 네. 이때 제가 손 낀 네. 이게 몸에 이렇게 얹혀져서는 안 됩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 광배근 있죠. 네. 활배근. 네. 활배근에다가 힘을 바짝 주게 되면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긴 붙고 네. 삼두박근하고 힘을 주면 여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게 돼요. 아, 이게 그러니까 고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사이를 조여준다는 이렇게 느낌이죠. 네. 여기 힘을 딱 주게 되면 절대로 팔뒤꿈치가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서보세요. 네. 팔의 중심이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간다든가 네. 뒤로 간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덤벨의 무게가 90도를 지날 때 네. 제일 힘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팔꿈치의 각도가 90도를 그제 지날 때. 네. 90도를 지날 때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90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수직이 된 것 같지만 네. 뼈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네. 뼈는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앞으로 나가서 네. 요 어깨뼈 있지 않습니까? 상완골이요. 네. 네, 상완골하고 네. 팔뒤꿈치의 뼈가 일직선이 되게 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앞으로 나간 기분으로 해서 팔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두근에 전달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딱 몸통의 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게 일자가 아니라 90도가 아니라 약간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네, 나가면 그렇습니다. 90도를 만들어 예, 줍니다. 네. 제일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덤벨은 무거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과시를 한다든가 네. 뭐 치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몸을 반동으로 해서 한다든가 아무리 무겁게 들어도 그 무게가 정확하게 바이셉스에 전달이 안 되면 그렇게 큰 효율성 있는 운동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내리는 지점에서 팔꿈치를 끝까지 펴야 될까요? 네, 아니면 피기 직전까지 폈다가 좋은 질문 해줬어요. 이렇게 잡당기고 완벽하게 피기 직전까지만 내려오고. 너무 들 폈어요. 네. 살짝. 네. 그렇다고 해서 탁 이렇게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겠네요. 팔꿈치 다 폈을 때 네. 제 몸통 앞쪽 허벅지에 네. 딱 손등이 얹어지는 네. 느낌이 딱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팔꿈치를 폈을 때 예. 이게 아니라 네, 네. 이 정도 됐을 때까지 네, 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네. 네. 손목은 똑바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다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이제 예. 손목이 움직여서 손목이 움직여서 손목에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전완근에만 뭐 긴장이 가지 바이셉스에는 전달이 안 됩니다.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손목을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전완근만 붙여서 움직이죠. 하시면 돼요. 아까 네. 손목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네. 그립을 잡고서 하시면 되고요. 네. 올릴 땐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호흡은 올릴 때 후 호흡 내쉬고요. 후. 또 이렇게 힘들면 손을 한짝 올려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천천히 뭐 10개 내지 2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처음에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자세를 잡고 반드시 거울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 위치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셉스 운동을 했었을 때 운동 효과를 뭘 기대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바이셉스가 발달이 되는 거죠. 바이셉스에 이제 이두근에 예. 집중을 해서 운동을 네, 해줄 네. 수가 있고 그 운동이 되는데 그다음에 자세를 이렇게 예, 잡으면서 예. 등의 긴장도 네, 유지를 네, 할 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면은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각도가요. 네. 각도가 외전되고 내전되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좀 이제 앞으로 이게 숙달이 되면 약간 안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팔의 바깥쪽이 운동이 됩니다. 팔 각도를 안쪽으로요. 네. 네. 똑바로 하게 되면 이두. 네, 가운데. 왜 이두근이냐면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두근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개의 머리를 같이 자극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바이셉스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골고루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되죠. 이거 가지고 기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기본이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파생돼 나가는 겁니다. 모든 운동들이. 그쵸. 무게도 높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테크닉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네. 스킬도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세 제일주의. 자세 제일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네. 그래서 호흡법, 또 쥐는법, 팔뒤꿈치, 손목, 또 리드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둬가지고 하시게 되면 평생을 정확하게 다치지 않고 이제 좋은 운동, 정확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팔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본을 충실한 상태에서 무게를 올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날렵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횟수를 많이 해서 적은 무게로 네, 맞습니다. 지근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셉스 이두근을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제일 중요한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